중앙방역.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일단 이틀 좀 줄었습니다. 네, 이 추세는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예. 지금 지난주에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지금 이틀 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좀 장기적인 추세를 더 봐야 예. 이게 정말로 줄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, 방역 당국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네. 그렇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틀간 추세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 근거 있는 예. 자료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지난 일주간은 오히려 그 이전에 비해서 환자 수가 는 데다가 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도 좀 올라간 상태라서 예.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던 경향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방역 당국은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난주만 헬로윈 축제가 네. 또 굉장히 약간 소란스러웠고요. 네. 그거 영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? 네. 잠복기가 최대 2주니까 2주를 더 봐야 되는데 대개는 1주 안에 이제 대개 환자들이 다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예. 주말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할로윈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 주말부터 실시되는데요. 네. 이게 지금 이런 추세만 유지된다면 1단계가 가능한 거죠, 지금? 네, 예. 새로 바뀐 기준에 의하면 이제 그 수도권과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별로 단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권은 100명 이하면 1단계, 권역별로는 30명 이하면 1단계를 유지하도록 되고 있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1단계 유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 예. 그런데 그 지자체별로 요양병원 전수조사한 거, 네. 22명 발생한 거, 네.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정도 숫자면? 그 조사 대상 전체가 기관 수로는 한 3,200개 정도의 예. 기관을 예. 조사를 했고요. 검사자 수가 한 10만 명쯤 돼서 네. 그 퍼센트로 따지면 그 확진자가 있는 기관도 한 0.2%, 예. 검사 대상자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비율도 한 0.2% 정도인데 우리가 통상 지금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이 대개 한 0.5%를 예.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보면 이게 그 특별히 지금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라 그래서 더 위험하거나, 예.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고 그냥 무증상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될 것 결과 같습니다. 상당히 어떤 방역이 예상보다는 요양병원 네. 같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거기에 특별히 더 많은 네. 그 감염자가 있는 건 아닌데 네. 문제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조용한 전파자가 있으면 그게 노인들의 집단 예.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시설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조용한 전파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네. 그게 한 40%나 된다는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네. 정도 맞죠? 이제 검사로 확진이 된 사람 중에서 검사 당시에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 한 40%이고요. 예. 그분들이 좀 시간이 경과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긴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진단이 안 된 조용한 전파자의 비율이 나라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8, 90%, 예. 적게는 4, 50%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환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외국만큼 조용한 전파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꽤 진단이 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, 이분들이 위험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어떤 감염의 연쇄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 주의할 점이랄까? 지금으로서는 그 조용한 전파자가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,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예. 하는 것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더라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예. 이게 그 감염이 대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두 번째 방어막일 것 같습니다. 조용한 전파자라는 표현과 무증상 감염자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건가요? 네, 동일하게 예. 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기 자신도 때문에. 모르기 때문에 감염 예, 사실을. 그렇습니다. 예. 독감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독감하고 코로나 동시 진단 키트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. 네, 네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PCR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그 키트가 있었는데 예. 거기에 이제 독감까지를 검출하는 그런 시약을 같이 사용해서 동시 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
뭐 검사의 정확도나 이런 것은 기존의 코로나19의 그 검사의 정확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럼 상당히 정확한 네, 정확한 것이고요. 이제 그 지금 가을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가 이제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을 가지면 그걸 독감 검사 따로 코로나 검사 따로 하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의료진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왜냐하면 독감이 걸렸는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알 수 없으니까 독감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코로나 네.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헷갈리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좋은 네. 방법. 이건 근데 이 어떤 수양이나 이런 데 문제 없습니다. 네, 뭐 그 PCR 기계가 있고 키트는 이제 그 탄력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0.3%나 뭐 이런 통계가 있던데요. 네, 네. 이 정도면은 대유행이나 뭐 이런 건 좀 안 올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는 수치인가요? 어떻습니까? 지금 이제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독감이 아직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좀 낮은 편이고요. 그래서 지금 그 독감 예방 접종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10월 말쯤에 마치는 게 좋은데 지금 유행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만 접종을 해도 항체 생성 기간 2주, 12월 초에 유행하면 그 전에 항체가 생기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방역 당국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올해 뭐 코로나19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개인 위생 수칙 같은 걸 잘 지켜가지고 독감 감염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? 네, 올 의료진들. 봄에도 그 독감 유행이 좀 덜했었고요. 지금 이제 여름에 그 겨울이었던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평소에 독감 수준의 뭐 거의 한 10분의 1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아마 우리나라도 상당히 뭐 유행이 좀 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약계층, 노인층이나 임신부 등은 맞아야 된다는 것이 의료진의 권고사항이시고요. 예, 독감에 걸리면 이제 그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나 뭐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. 자, 교수님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.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, 학생들? 지금 교육부가 준비하는 이제 그 수능을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그래서 교실에 학생의 밀도를 낮추고 가림막하고 마스크 쓰고 환기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수능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감염이 확산되는 그 상황을 보면 잘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이렇게 이제 잘 통제된 상황, 뭐 단기간 내에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는 없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이나 수험생 본인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마스크 쓰고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? 네. 거기에 대한 적응 훈련도 해야 되겠습니다, 보니까. 그래서 그 뭐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좀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는 연습 훈련 같은 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어떤 자기 상태에 따라서 벗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겠는데요.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꼭 쓰고 하루 종일 버텨보고 집에서도요. 그래서 꼭 뭐 KF94나 80이나 그런 그 차단력이 높은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잘 맞는 마스크를 그냥 일반 시험장에서는 쓰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고사장을 두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시험장에서는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시면 됩니다. 그럼 좀 숨쉬기 편한 걸 쓰는 게 불편하면 비말 차단용, 뭐 치과용 이런 거 다 허용되는 건가요? 허용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험생들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 같기도 합니다. 허용이 안 되는 거는 뭐 망사형이나 밸브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망사는 이제 그 자기 침방울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밸브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아주는데 자기 침은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밸브형이라는 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가는 숨은 그냥 통과시키고 그렇습니다. 그거 말씀이시죠? 그거는 금지돼 있고요. 망사형도 금지돼 있고 다만 숨쉬기 편한 일반 마스크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치과용 마스크,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건 쓰셔도 되는. 시간은 다 됐는데요. 교수님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. 수험생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 관리 비법이랄까요? 건강
관리 수칙이랄까요? 뭐 네. 하나 말씀. 뭐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밥 잘 먹고 예. 좀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감염이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감염이 됐다. 네. 그런 친구들은 따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확진되면 병원에서 시험을 보고요. 아, 예. 코로나19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면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